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를 잇는 스마트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 이 두 가지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실전관리법과 함께 여러분이 몰랐던 정부, 지원금 정보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65세 이상이라면 연간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1. 나의 건강 점수 체크. 먼저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요즘 깜빡깜빡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시나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가요? 세 번째,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네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 챙겨 먹는 게 점점 버거워지시나요? 자,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지금이 바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 총정리.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화면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약 1만 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아주 좋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주목하세요. 소득 기준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약제비 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달이면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분들, 귀 쫑긋 세우세요. 여러분은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함께 고령자 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합치면요, 연간 최대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이죠.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 참여하는 의원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제도는 시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서 신청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요. 3. 혈압과 혈당. 이렇게 관리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고혈압부터 시작하죠.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수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수축기 혈압은 130mg 미만, 이완기 혈압은 80m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요? 가장 기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혈압계와 연동되는 기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혈압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치료를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당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체중과 BMI, 허리둘레를 측정해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혈압과 혈당의 평균 추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올해 한국인을 위한 최신 진료 지침인 진료지침 2025를 발표했어요. 이 지침에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당뇨병 관리 전략이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시는 E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 장치, 줄여서 CGM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해요. 팔이나 복부에 부착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혈당이나 고혈당 위험도 미리 감지할 수 있고요. 이것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식단 전략.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으실 부분이죠. 바로 식단입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 관리의 핵심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이고 그 중에서도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DASH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식단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설탕, 나트륨은 줄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냐고요? 화면에 제가 7가지 슈퍼푸드를 정리해놨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죠. 찌개나 무침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만점이에요. 두 번째, 고등어예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구이보다는 찜으로 조리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아침에 귀리죽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든든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네 번째, 브로콜리죠.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쪄서 간식으로 드시면 최고예요. 여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나물무침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아몬드예요. 뇌 건강과 혈관 보호에 좋아요. 하루 한 줌, 대략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런 좋은 식품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2300ing 이내로 제한하셔야 해요. 라면 드실 때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리할 때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거나 식초, 레몬, 허브, 마늘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 섭취를 확 줄일 수 있어요. 탄수화물도 똑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훨씬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 콩류,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과일도 주스로 마시기보다는 그냥 생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찌거나 삶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오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요.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운동량은요.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주 23회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 운동 계획표를 만들어 봤어요. 화면 보시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빠르게 걷기를 3040분 정도 하시고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를 30분 정도 하세요. 주말에는 공원에서 여유롭게 1시간 정도 산책하시면 돼요. 근력 운동도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500g이나 1kg 아령을 들거나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10회씩 3세트 하시면 돼요. 벽을 짚고 푸시업을 10회씩 2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헬스장 가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파트 계단을 2층까지만 올라가도 좋은 운동이에요. 집 앞 공원을 활기차게 걷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고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되고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아요. 운동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 35회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은데요.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510분씩 꼭 하셔야 해요. 부상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물도 한 컵씩 마시시고요. 6. 스마트한 건강관리 비법.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예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매일 해야 할 건강 체크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세요. 아침은 일어나서 1시간 후, 저녁은 자기 전에 측정하시면 돼요. 혈당도 공복일 때,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체중과 BMI, 허리둘레를 측정하세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 미만이 목표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혈압, 혈당 평균 추세를 분석해보세요. 요즘은 혈압계와 연동되는 앱이 많아요. 측정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래프로 보여줘서 한눈에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혈당 측정기도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요. 웨어러블 기기는 걸음수, 심박수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줘요. 이렇게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 몸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병원 진료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정말 유용한 자료가 돼요. 어떤 생활 습관이 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7. 약물 복용. 이것만은 꼭.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약물 복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약 종류를 바꾸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복용량을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인터넷 정보만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먹는 약이 좋다던데 나도 먹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약도 달라요. 반드시 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올바른 약물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으세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 복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약통에 요일을 표시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복용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행 갈 때는 여분의 약을 꼭 챙기시고요. 약물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예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 나만의 건강 루틴 만들기.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쉬운 일주일 건강 계획표를 만들어 봤어요.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부터 측정하세요. 아침은 귀리죽으로 든든하게 드시고요. 점심은 두부찌개와 현미밥, 저녁에는 30분 공원 산책을 하세요. 자기 전에 혈압 측정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해요. 수요일은 중간 점검의 날이에요. 아침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준비하시고요. 점심은 고등어찜과 시금치 나물로 드세요. 오후에는 근력 운동, 아령 들기를 해보세요. 저녁에는 건강 앱으로 이번 주 데이터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죠. 아침은 브로콜리 샐러드, 점심은 DASH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오후에는 수영장에 가거나 빠르게 걷기를 하시고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드세요. 주말은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토요일에는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건강 산행을 가보세요. 일요일에는 이번 주 체중과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3개월 목표도 세워볼까요? 첫 달에는 습관 만들기에 집중하세요. 매일 혈압 측정하고 나트륨 줄인 식단에 적응하고 주 3회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두 번째 달에는 강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운동 시간을 40분으로 늘리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고 체중 2kg 감량을 목표로 해보세요. 세 번째 달에는 이 모든 걸 유지하는 거예요. 목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달성하고 건강 루틴을 완전히 생활화하세요. 그리고 다음 3개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질병을 조절하는 약이에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동하다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앉아서 쉬세요. 자주 그런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 건강식품 먹어도 되나요? 건강식품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친구가 먹는 약이 좋다는데 나도 먹어볼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각자 건강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약도 달라요. 꼭 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짜게 먹는 습관 정말 못 고치겠어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간을 줄이면 입맛이 적응해요. 천연 조미료로 맛을 보완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측정하기. 혈압계 하나 구입하셔서 오늘 저녁부터 측정해보세요. 두 번째, 걷기.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10분이면 돼요. 세 번째, 기록하기. 스마트폰에 건강 앱 하나 설치해보세요.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계단 한 층 더 올라가기, 소금 한 꼬집 덜 넣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스트레칭 5분 더 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년 후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 친구와 함께 하세요. 같이 걷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한 식사를 하면 훨씬 즐겁잖아요. 건강은 정말 가장 큰 재산이에요.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10년 후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들리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응급 상황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만드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